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이어트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컨텐츠를 올리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 양질의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 정보들도 찾아보고 저도 공부도 하면서 컨텐츠를 이제 기획을 하고 원고를 쓰고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동안 원래 올렸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겉핥기식의 건강 정보나 다이어트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정보를 찾고 공부를 해가지고 더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게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선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는 AI 목소리를 썼었는데 이 AI 목소리가 요즘 너무 AI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AI 목소리를 쓰는 것보다 직접 제가 그냥 음성을 녹음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감이 가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중독이에요. 중독. 이 중독은 사실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욕구들을 느끼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기전을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다이어트 관련된 채널인데 왜 중독 얘기를 하냐. 다이어트는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먹는 것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먹는 게 중독이라고 말을 하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 되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먹는 사람들이 살이 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거를 계속해서 먹는 건 저는 중독이라고 보는 거죠. 요즘 또 마약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모두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론 저는 다이어트에 조금 더 기반을 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 중독의 기전을 알고 나서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중독의 기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여러분들 정보를 주려고 하니까요.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독이라는 거는 뇌 질환이에요. 뇌 질환. 코카인을 한 사람의 뇌와 일반적인 사람의 뇌를 스캔을 떠서 보시면 일반 뇌는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 있죠. 그리고 코카인에 중독된 뇌를 보면 기능이 저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뇌 기능이 저하가 돼 있으면 자기가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나는 판단 잘할 수 있는데? 아니요. 도박에 중독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날리면서까지 도박을 해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아는데 도박을 하러 간다. 이 자체는 뭔가요?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이 뒤에는 왜 판단력이 없는지,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이어트 채널이니까 다이어트. 자, 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분명히 살이 찔 거고 내 얼굴이 부을 거고 몸도 나빠질 거고 당뇨도 올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성인병들이 발생을 할 거야. 근데 우리는 또 먹어요. 과하게.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의 뇌라는 거죠. 이 중독이 된 뇌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독의 기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중독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거에 대해서 갈망을 합니다. 저는 뭐 음식의 비유를 할게요. 저녁 10시가 됐어요. 아, 슬슬 배가 고프네. 뭐를 먹을까? 자, 갈망을 해요. 자, 여기서 갈등도 하겠죠. 아, 안 돼. 자, 근데 보통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안 되는 거 알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 갈망에서 터트리죠. 주문을 합니다. 자, 이걸 빈지라 그래요. 빈지. 자, 빈지는 영어인데 binge. 이거는 폭식, 진탕 떠들고 뭐 마신다, 과식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뉘앙스가 다소 부정적인 그런 단어예요. 자, 그래서 갈망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빈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폭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시 금단이 일어납니다. 금단이 일어나면 또 다시 일어나는 게 갈망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빈지.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중독의 루틴이 흘러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담배나 음식이나 뭐 여러분이 중독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갈망을 하고 빈지를 해요. 그리고 금방 실증을 냅니다. 이게 중독으로 빠지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의 뇌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렇게 중독이 된 사람들은 이 중독의 굴레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 빠져나오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니까.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가 돼 있어요.
이 모든 중독의 배후에는 델타포스 B라는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이 델타포스 B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거는 뇌에서 6주에서 8주 정도 머무는데요. 이 중독의 굴레에서 계속 돌다 보면 이 델타포스 B가 계속 이 농축의 농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델타포스 B가 올라가게 되면 시포스라고 하는 유전자를 억제시켜요, 뇌에서. 시포스라고 하는 유전자가 억제된 뇌는 마치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와 굉장히 비슷해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뇌를 스캔을 해보잖아요. 그럼 시포스라고 하는 유전자가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중독에 계속된 사람들은 이 시포스 유전자가 활동이 많이 떨어져요. 자, 이 시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뇌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전자인데요. 근데 이제 델타포스 B가 올라가게 되면 시포스의 역할을 제재하고, 그 시포스가 역할이 제재가 되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도박을 하러 가든 담배를 펴야되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판단력 자체가 흐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시포스라고 하는 유전자가 상실이 됐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 뿐이에요. 질환이죠. 왜냐면 판단 자체를 자기가 못하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셀프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시포스를 올리냐의 문제인데, 활성도를 올리냐인데, 그러면은 반대로 델타포스 B가 내려가면 시포스의 활성도는 높아집니다.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중독된 사람들이 지금 쓰셔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혹시 엔돌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이제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어떤 호르몬이에요. 네, 어떤 호르몬이 아니라 네, 호르몬입니다. 엔돌핀에 반대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기분 나쁜 어떤 고통적인 호르몬인데, 자, 이 다이놀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델타포스 B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급격한 온도의 변화, 이 다이놀핀을 굉장히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무조건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1분 이상. 지금은 좀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추울 때는 차가운 물, 그것도 그 차가운 물에 나를 씻는다는 게 너무 싫어요. 이 싫다는 감정 자체가 다이놀핀이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물을 틀죠. 엄청나게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막 놀라. 막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하기 싫어. 이때 다이놀핀이 굉장히 분비가 많이 되고 델타포스 B가 굉장히 늘어갑니다. 자, 그렇게 돼서 샤워물로 샤워가 딱 나왔어요. 냉수 먹고 속 차려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되게 하루가 엄청나게 맑아지고 생산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포스가 올라가게 돼서 뇌 활성화가 굉장히 빠르게 됐다는 거죠. 빠릿빠릿한 뇌 활성도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찬물을 먹고 속 차리는 것보다 차가운 물로 아침에 샤워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델타포스 B를 억제하는 두 번째는 유산균인데요. 야, 이 유산균은 뭐냐면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의 행동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좋은 유산균을 섭취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섭취한 음식이나 어떤 식이섬유들이 분해가 돼서 델타포스 B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산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여러 유산균 영양제들 있잖아요. 근데 비피도박테리움 유산균을 드셔야 돼요. 이게 장내에서 살아나가는 좋은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 유산균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고, 이 유산균을 좀 드시면서 델타포스 B 단백질 낮추시고 시포스를 올리는 습관을 들였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조건 유산균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냉수 샤워, 뭔가의 강박적인 생각이 들 때 냉수 샤워 한번 꼭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인데 왜 중독 얘기를 했냐라고 다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모든 다이어트에는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먹는 것 말고도 일상 전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고 거리낌이 들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뇌가 관전을 하잖아요.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근데 이제 뇌가 깨어 있으면 사실 올바른 선택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걸린 사람들처럼 죽어 있고 코카인 중독된 사람들처럼 죽어 있다면 이 시포스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델타 포스비의 농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나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모두의 다이어트였고요. 이 내용이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댓글 혹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